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도자기를 빚으면 도예가, 그림을 빚으면 미술가, 음악을 빚으면 음악가죠. 사람을 빚는 예술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생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학생들은 그 열정을 배울 수 있길 바라면서 저희 수도권투데이가 민선 2기 교육감 취임 2주년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이 교육감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과 잠시 후 만나봅니다. 경기도가 학교 급식에 건강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찹쌀, 콩, 수수, 흑미 같은 이 도내에서 생산한 잡곡을요, 하반기부터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 등 8개 시군에서 이 잡곡 재배 농가와 계약을 한 거거든요. 16개 품목, 총 1,300톤의 잡곡을 희망하는 학교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이 찹쌀과 흑미 같은 잡곡은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죠. 학생들은 건강을 더하고 도내 농가는 안정적 공급처를 얻게 되니까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미카의 My Interpretation 준비했고요. 수도권투데이 출발하죠.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민선 2기 교육감 취임 2주년 기념해서 특별 인터뷰 진행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고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취임 2주년 이제 7월이면은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근데 번개같이 지나갔습니다. 번개같이 지나갔다. 네. 경기도가 워낙 넓고 커서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저기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 일이었고요. 다만 이제 2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네. 이제 혁신학교라는 것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예. 이제 금년에 이게 416개로 학교가 늘어나고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로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작년부터 이제 혁신공감학교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혁신공감학교.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혁신학교는 학교 전체가 네. 혁신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요. 예. 혁신공감학교는 부분적으로 선생님에 따라서 일부가 하거나 어떤 학년이 하거나 어떤 과목 분야에서 하거나 예. 그러니까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공감학교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취지를 공감했다. 그래서 일부 한번 시행을 해본다.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군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을 시도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작년은 혁신학교로 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있는 학교가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무려 1,825개 학교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예. 지금은 경기도 내에 어떻든 혁신교육을 부분적으로나마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학교가 모두 다 해서 9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사실 좀 지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 혁신 학교를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416개의 학교는 예. 전체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1,823개의 혁신공감학교는 혁신교육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요. 선생님들의 열정입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들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변화가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동아리처럼 모여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예. 그 교과 운영이라든가 학생 지도라든가 이것을 스스로 연구하는 연구 모임이요. 무려 우리가 4,500개가 넘어서 전체 교사 수의 한 69%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혁신교육에 뒷받침을 해주는 원동력이죠. 그 위에서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건 어떤 학교는 학년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학교는 교과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뭐 큰 거는 한 200명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예. 작은 건 뭐 한 10명, 20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토론도 하고 다양하게 교과 과정을 좀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또 이재정 교육감께서 경기도 내의 학원과 이 관계 설정이 좀 밖에서 볼 때는 좀 까다롭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경기도 내의 학원 교습소에 옥외 가격 표시제, 옥외에다가 이제 가격을 표시해라 이런 제도인데 이거 이제 시행령 입법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학원계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았나요? 그 옥외 가격 표시제는 반발은 크게 없는데요. 그래요.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2013년부터 서민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뭐 1단계는 음식점, 2단계는 뭐 세탁업, 3단계는 이제 학원 교습소, 이제 4단계는 숙박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3단계 이제 학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죠.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이 7월 5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논의들을 이제 해나가서 결정이 날 거죠.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제 학원의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 학교의 공교육과 이 사교육 간의 관계 속에서 예. 어떻게 좀 관계를 정상화시키느냐는 게 하나의 과제였어요. 학교와 학원의 정상화. 네. 사실 그 최근에 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지 말라.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학부모에게 좀 당부의 말로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이건 학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이 신문에서 좀 더 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좀 뽑으셨는데요. 내용을 네. 보면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혁신학교를 하면서 사실은 학교 문화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학원의 순기능이 과연 뭐겠느냐 가지고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과 같이 알파고 시대에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예. 교육이 뭐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면 이게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 근데 학원에 가게 되면 이 정답을 맞추고 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기술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단기간 내에 효율성 있게 가르치니까요. 그럼요. 저도 학원 강사를 한 1년 넘게 해봤는데요. 예. 그래요? 명강사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교육보다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는 교육. 네. 또는 학원이 어떤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전문적인 학원의 기능.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예. 학부모들 만나보면 제 1차적인 게 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뭐냐. 예. 이거거든요. 그 요구는 결국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켜달라.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없으면 사실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참 좋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다. 이러면은 되거든요. 제가 그날 말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요? 학원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공교육을 잘 정성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학원과의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게끔 학원과 이렇게 좀 윈윈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분야들. 예. 예를 들면 뭐 예능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좀 더 학원이 더 전문적으로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분야, 우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없는 분야들을 학원이 만일 보완한다면 충분히 이건 양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군요. 네. 사실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닙니다. 했었는데 제가 그게 아니군요. 학원 강사도 했지만 학원을 한땐 경영해 본 적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9시 등교가 사실 또 대표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좀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주의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시 등교는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 네. 근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좋아진 것이 아빠와 이야기할 시간이 만들어졌다. 아침에요. 그리고 아침밥을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요. 네. 성격까지 바뀌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예. 마지막 얘기가요. 아이들 얘기가 너무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 9시 등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을 좀 앞당긴 것이 아니고 예. 학생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초등학교는 지금 100%입니다. 그렇군요. 중등도 100%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부가 특히 사립학교가 네. 다른 학교하고 경쟁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학기가 가게 되면 전체가 다 9시 등교로 가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요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누리과정 예산 포함해서 사실 그 교육청의 이 교육감님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국고냐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그 교육청들이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써야 될 것이냐 참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결론이 안 났어요. 네, 결론 안 났는데요. 저는 이 누리과정은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예. 그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엄마들의 그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그래서 이 출산율도 높이고 하는 이거 아주 국가적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는 누리과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누리과정 때문에 오는 교육재정의 이 피해.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나오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하지 말고 국고에서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막대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우리 교부금을 받는 게 대체로 한 40조에서 한 41조 이 정도입니다. 예. 누리과정 비용이 얼마냐면 4조가 넘습니다. 그 전체 교육비의 10분의 1이 넘으니까 이거를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 교육비를 떼서 누리과정으로 간다는 거는 양쪽 다 부실해질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 20대 국회에서요. 좀 적극적으로 다뤄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 가서 예.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인데요. 이제 국회가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뭐 네. 그 법리 공방 같기도 하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했을 때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쪽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됐잖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5,459억인데요. 예. 금년도 우리 예산만 해도 이 빚으로 지방채 빚으로 메꾼 것이 9,004억입니다. 예. 그 9,000억을 빚을 지고도 이 5,459억의 어린이집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예. 네. 뭐 인천이나 서울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예. 오히려 서울은 서울시의 지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하면 나을 거예요. 우리보다는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해결될지 좀 국회에서 또 어느 정도 소명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어요. 근데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에 있는 교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았는데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좀 보관이 있습니까? 아, 정말 그 섬마을 여사 선생님 사건은 저희들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잘 지켜드리지 못한 이 책임을 같이 느낍니다. 예. 비록 우리 경기도 일은 아닙니다만 다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의 경우도 지금 관사가 모두 이 도서벽지에 있는 게 104동에 119분이 예. 거주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여성교사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분도 16분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6월 말까지는 이런 여선생님들이 단독으로 계신 데는 뭐 출입문에 자동 안전장치라든가 방범창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하고요. 예. 그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이 스마트워치나 비상벨 같은 것도 보급을 해서 예. 일단 급한 대로 조치를 취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 도서벽지에는 관사도 다 이런 시설들을 적어도 8월 말까지 방학 동안엔 다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하게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의 가족 학부모들이나 이런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은 없는지 어떤 좀 정성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좀 대책이 추진되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이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 속에 예.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예. 이 학교에 너무 우연회가 많아가지고 30몇 개의 우연회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되게 거기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예. 그 가운데 되게 겹치게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학부모가 학교일에 참여하는 건 좋지만 예. 자칫 간섭으로 나오거나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이런 어려움도 문제들을 있다.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들 또 지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향후에 이제 앞으로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어떤 정책 과제들을 또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도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남다른 각오들이 필요할 텐데 향후 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저는 후반 2년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제가 시작했던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충실하게 기반을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혁신교육이 희망이거든요. 두 번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명의 교육감들이 좀 더 이 공감대를 만들고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쉐를린의 Got to be real 끝곡입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권성동 새누리 사무총장직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경질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번에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 등 총선 앞두고 탈당했던 인사들 일괄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비대위 회의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칩거했다가 돌아온 김희옥 위원장. 당 기강 바로잡는 차원에서 권 사무총장 경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고요. 1분 20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여행 떠나실 수 있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맛있는 여행 저희와 함께 떠나보시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뭔가 네. 좀 평화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아시잖아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약간 그렇죠. 여행의 테마를 어떻게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곳, 먼 곳 테마를 찾다 보니 제가 또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엮긴 했는데 오늘 갈 곳은 전쟁기념관이라면서요? 용산. 네. 이틀 뒤면 6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픈 전쟁의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약간 전쟁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삼각 지역에서 가까운데 전쟁기념관은 옛 육군본부 자리에 들어서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서시면 6.25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외침에 맞서 싸워왔던 우리 민족의 전쟁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입구에 참 처음 딱 가시면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왜 국군 장교인 형과 북한군 병사가 정말 전쟁터에서 극적으로 만난 실화가 있었대요. 네. 그걸 형상해놓은 형제의 상이라는 게 딱 그 기념관 앞에 딱 있어요. 그걸 보면 약간 뭔가 뭉클한 느낌이 바로 들더라고요. 저는 형제의 상이군요, 그게. 형제의 상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었는데 이게 서로 적이 돼서 만난 거죠. 근데 네.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래요. 그게 국방부 청사 앞에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가보긴 했는데 그 기념관 내부로는 못 가보고요. 항상 그 근처에 공원처럼 넓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앞에서만 보셨구나.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여러 군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조형물도 있고. 조형물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 야외 쪽에 막 비행기들도 모형도 모여 있긴 한데 맞아요. 안쪽에 꼭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무섭고 무거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관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호국 추모실이 약간 이렇게 딱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장군님이 계시죠. 이순신 장군님이요?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 조국을 지켜온 약간 전쟁 영웅들의 흉상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역사에 이렇게 유명한 장군님들이 계셨구나라는 것도 약간 짚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전쟁 역사실인데 이곳에서는 약간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민족이 약간 침략자를 응징했던 약간 그런 군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네.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활, 뭐 창, 화차 등들이 다 있어서 약간 그런 기록들을 약간 모형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6.25 전쟁실인데 이곳에 가시면 이제 전쟁의 배경과 발발 배경과 더불어서 뭐 유엔군 참전, 중공군 개지 등 해서 약간 한국 전쟁의 전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기념관을 보시고 나면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쟁을 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몸으로 막 탱크를 막으면서 우리 땅을 지켜낸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생명을 던져주셨던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전쟁은 참 슬픈 역사구나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잖아요. 저희 다음 세대들은 맞습니다. 그들에게 약간 그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약간 6.25를 맞아서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둘러보시면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특히 그렇죠. 뭐 이게 북침이었냐 남침이었냐 이거 헷갈려하는 그것도 친구들 언급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이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그래서 건데. 남침이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가족과 함께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기념관에는 전쟁기념관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와도 함께 가시면 좋은데 세계 최초로 전쟁 역사를 콘텐츠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이에요. 이곳은 그래요? 2014년 12월에 개관을 했어요. 이곳에 가면 아이들이 보기 좀 약간 편한 전시관들도 있긴 한데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6월에는 뭐 가족
학생과 함께 유엔 참전 기념비로 고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형 무기 탐험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약간 예약하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어렵게가 아니고 재미나게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약간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홈페이지 참조해서 미리 약간 감안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아이들 박물관도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 어른도 네. 같이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인들도 그 네. 야외 공원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데이트하러 청년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젊은 야외 사람들도. 나들이 기념으로도 굉장히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자, 거기 근데 용산 삼각지 쪽에는 마땅히 식당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있어요? 삼각지역은 네. 옛날부터 서울들의 오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던 먹자 골목이에요. 그래요? 삼각지 하면 떠오르는 국물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뭡니까? 대구탕이죠. 대구탕. 삼각지역에는 약간 그 숙취해소도 되게 좋아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대구탕 골목이 있는데 네. 이 대구탕 골목은 원래 육군 본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대구탕 집이에요. 그래서 군 제대를 한 군인들이 이곳을 떠나서도 이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삼각지역에는 오래된 약간 맛집들이 많아요. 네. 약간 차돌박이로 유명한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모서리고기로 유명한 삼땡집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그곳은 그 먹자골목, 그 삼각지역 먹자골목은 약간 오래된 풍경들이 남아있는데, 약간 고색 창연한 느낌, 약간 어느 시골에 간 듯한 시골집의 풍경 같은 곳에 맛집들이 좀 모여 있어서, 그 기념관 보시고 약간 삼각지역 쪽으로 길만 딱 건너시면, 네. 골목 탐험하시면서 약간 맛집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참 좋네요. 대구탕. 얼마나 좋습니다. 해장하기 딱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선 구워주시는 약간 대땡 식당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야. 지나가시다 그 앞 지나시면 그냥 못 지나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못 끝낼 것 같아요. 이대로 네. 있다가 여기까지 네. 하죠. 자,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네. 정동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트와이스의 노래 제목 배웠었죠? 네, 우아하게. 어떻게 했었죠? 여우야. 네, 맞아요. 우아하게. 여우야더라고 했었죠? 여우야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곡을 좀 추천해도 될까요? 좋죠. 얼마 전에 그 잭스키스가 오랜만에 TV에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저도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그 단어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사랑해 너의 모습.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에 혹시 잭스키스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잭스키스 H.O.T 세대거든요. 6개의 수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중국어로는요, 수정남해라고 부르는데요. 네. 水晶男孩라고 해요. 水晶男孩. 네, 水晶은 크리스탈, 수정을 뜻하고요. 네. 남자아이를 보통 난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잭스키스의 그 중국식 표현은 水晶男孩예요. 水晶男孩. 네. 수정 남자아이인가요? 네, 맞아요. 재밌죠? 수정 남자아이, 수정 남해. 네. 水晶男孩. 네. 이게 잭스키스다. 잭스키스. 잭스키스 그대로 발음하진 않나요? 그렇게 발음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중국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군요. 네, 중국인들은 모든 단어를 중국식으로 다 변환해서 바꿔요? 바꿔서 말해요. 그렇군요. 커플은 또 뭐라고 바꿉니까? 커플은 중국어로 恋人. 恋人. 한 번 더. 恋人. 恋人. 네. 恋은 연인할 때의 그 연자고요. 네. 人은 연인할 때의 인자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를 중국어로 人이라고 발음해서 네. 우리가 중국 사람을 中国人, 中国人, 한국인을 韩国人, 韩国人, 네, 그리고 연인은 恋人. 恋人. 네, 커플 연인이란 뜻이죠? 연인할 때 이게 恋. 네. 그리고 이게 연인인 사람. 네. 사람을 뜻하는 거는 人. 人. 그래서 연인, 커플은 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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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인 커플이 타면은 恋人. 네, 맞아요. 택시 기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참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연인이 아니면 또 그것도 문제겠네요.
자, 3443번님. 저 어릴 때 잭스키스 완전 팬이었어요. 중국어 시간이 이렇게 또 들으니까 반갑네요. 오늘 배운 말도 메모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추억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코너 이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저렇게 중국어도 배우고 소중한 추억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역시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번엔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연결해 봅니다. 오늘 서울시청인데요. 언제나 연결하면 참 유쾌한 기자죠. YTN 한동우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우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기다려지는 인터뷰가 아닐 수 없는데, 또 기다려지는 소식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 서울 한강대교 근처 지날 때 보면은 그 노들섬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배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접근성도 생기고 음악 중심의 문화기지로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병진 아나운서는 이 노들섬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저는 그 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외딴 섬, 그냥 버려진 섬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쪽 취재할 때 한 번만 가본 거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이곳이 방치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제 이곳을 지금 현재 도심 텃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공연장과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예, 서울시는 시민 공모로 이곳을 꾸미고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시민 공모작을 모집했었는데요. 이 최종 당선작은 노들마을이라는 구상안입니다. 이제 음악 공연장과 공원, 생태 교육시설 등이 새로 들어서고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산책로로 연결돼 작은 마을처럼 꾸며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오는 2018년까지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 노들이라는 뜻 자체가 그 옛날 그 한강 남쪽,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 쪽 옛날 이름이잖아요. 저는 몰랐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들섬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좀 멋있게 재탄생해서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숭례문 2008년에 화재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었는데 또 하나가 그 파수꾼들이 경계 서는 파수의식이에요. 이거 좀 다시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건데요. 그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 행사가 8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11시쯤에 숭례문 광장 앞에서 파수의식과 술라, 교대의식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이 오전에는 파수꾼 4명이 숭례문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파수의식이 먼저 진행되고요. 오후에는 덕수궁 대한문에서 근무하는 수문군 39명이 숭례문으로 이동해 교대하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예. 관람하시는 건 모두 무료고요. 이 숭례문 추모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매일 열린다고 하니 이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처에 이제 조만간 생기는 고가 보행길입니다. 내년쯤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역 고가 이제 보행길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완공된 모습이 어떨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뭔가 준비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인포가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포가든. 네, 서울시청 바로 앞에 서울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울도서관 정문 옆에 이제 작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서울역 고가 보행길 모형은 이제 오늘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8m 길이의 보행로에 서울역 고가에 있는 것처럼 대형 식재 화분들이 설치돼 정원처럼 꾸며지고요. 네. 특히 이곳에는 3D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마치 서울역 고가가 완공된 뒤의 모습을 이제 3D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서울역 고가 인포가든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 언제 어디서 좀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는 11월쯤 충정로와 삼각지역 근처에서 시범 사업이 착수되는 건데요. 또 서울시는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가 끝나면 이제 착공이 시작되는 건데요. 실제 입주는 내후년 중후반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앞서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인근 땅의 규제를 일부 풀어준다고 밝혔는데요. 이 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준주거지역, 상향지역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청년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청년 임대주택까지 이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한동호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끝곡은요, 댄 포겔버그의 롱거 준비했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